은경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 엄마가 쓰던 낡은 가위로 인형 머리를 자르고 친구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걸 좋아했다. 초등학생 때는 혼자 거울을 보며 머리를 자르다가 삐뚤빼뚤해진 앞머리를 보고 한바탕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실수도 금방 교훈이 됐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친구들이 스스로 은경에게 머리를 맡겼다. 야, 내 앞머리 좀 다듬어 줘. 너 진짜 잘 자르더라. 근데 괜찮겠어. 이번엔 삐뚤어질지도 몰라. 에이, 너한테 맡기면 안 그럴 거 다 알아. 은경은 허락도 없이 가위를 들이대는 법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친구의 얼굴형을 살피고 가위를 몇 번 쥐었다 폈다 하면서 길이를 가늠했다.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뛰었다. 정성스럽게 자른 머리가 친구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걸 보면 뿌듯했다. 그럴 때마다 은경은 생각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아버지는 미용은 고생길이라며 반대했고 어머니는 좋은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했다. 은경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대학에 갔지만 한 학기도 다 채우기 전에 마음이 답답해졌다. 머릿속에서는 늘 가위질하는 상상이 떠올랐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다. 결국 큰 결심을 했다. 등록금을 미용실 창업 자금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은경아, 너 미쳤어. 대학 등록금으로 가게를 연다고. 단짝 친구 수지는 놀란 얼굴로 은경을 쳐다봤다. 은경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원래부터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어. 대학 다니는 것보다 미용이 좋아. 그렇다고 부모님 몰래 이러는 건 아니지. 들키면 어쩌려고? 안 들키게 해야지. 은경은 자신 있게 웃었지만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이 원하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미용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골목 끝 작은 가게에 누가 찾아오겠나. 은경은 그저 매일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거울을 닦으며 기다렸다.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가도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집에 갈 때면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진이 찾아왔다. 손님 없어. 응, 오늘도 망했어. 그래도 일단 열심히 홍보해봐. 나도 친구들한테 소문낼게. 수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인스타그램에 은경의 미용실을 홍보하고 친구들을 데려와 머리를 맡겼다. 은경은 공짜로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야, 넌 이제 프로야. 프로는 절대 공짜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둘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은경의 섬세한 손길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단골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의 부모님이 가게를 찾아왔다. 여기가 내 가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돈으로 대학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아. 너 정말 너무한다. 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빠, 난 이게 좋아.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한 구석에서 마른 수건으로 거울을 닦고 있는 은경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은경을 말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응원했다. 가게에 들를 때마다 과일이며 간식을 사다 주었다. 요즘 장사는 좀 되냐? 라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못 믿어 보였지만 은경은 그 관심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많아졌다. 골목길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미용실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서울에 두 번째, 세 번째 점포를 열었다. 어느새 은경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대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직 그녀의 인생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경은 어느덧 서울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었다. 하루하루 바빴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이 즐거웠다.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직접 고객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만남이 찾아온 건 가게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바꾸려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대표님, 여기 신제품 한번 써보세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을 겁니다. 은경은 제안서를 건네는 남성을 바라봤다. 차분한 목소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는 거래처 사장 최도윤이었다.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괜찮으면 도입할 수도 있고요. 신중하시네요. 대표님이 직접 쓰시고 결정하신다면 우리 제품을 꼭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은경은 그가 단순한 영업사원과는 다르다는 걸 금방 느꼈다. 단순히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 이후 몇 번 더 미팅을 하면서 은경은 도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사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바쁘시죠? 어느 날 도윤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뭐 늘 바쁘죠. 제가 쉬는 날이 있긴 한가 싶어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미용업계 대표들 중에서도 손수 고객을 챙기고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분은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이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도윤은 그녀의 대답에 가만히 웃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늘 저녁 괜찮으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 은경은 연애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그는 그녀가 바쁘다는 걸 이해했고 만날 시간이 없을 때는 먼저 연락하는 걸 자제해줬다. 오히려 은경이 틈이 날 때마다 뭐 해요? 하고 연락하면 그제야 반갑게 답장을 보내왔다. 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려? 대표님 연락이요. 장난기 섞인 목소리에 은경은 피식 웃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너무 편하게 해주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대표님이 바쁜 거 아는데요. 은경은 그게 고마웠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은경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에 있는 공장을 직접 챙겨야 했고, 은경도 서울에서 자신의 가게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당연히 서로 바쁘니까 자주 못 보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다. 은경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요즘 좀 바빠서 미안해요.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점점 서운함이 쌓였다. 은경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한 감정 소비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째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문득 스치는 생각에 은경은 약국에 들러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임신이었다. 우리 결혼할까? 은경은 눈앞에 앉아있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생각보다 덤덤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갑자기 아니잖아. 우리 오래 만났고 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 도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혼하자. 그 순간 은경은 안도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가슴 한편을 차갑게 스쳐갔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 우리 결혼식 너무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런 건 크게 상관없어.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되잖아. 그 말에 은경은 안도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결혼식이 조촐하면 되겠니? 도윤의 어머니 영자가 강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우리 도윤이가 외동아들인데 제대로 해야지. 우리 쪽 친척들만 해도 몇십 명이야. 제대로 된 예식장이랑 식사 준비는 해야지. 어머님,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서 신혼집 쪽으로 더 신경 쓰려고 해서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자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을 삐죽였다.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결혼식이 대충 그러면 남보기에 체면이 안 서. 어머니, 우리 부담이 크니까. 도윤이 옆에서 말을 보탰지만 영자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결혼식은 은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고 예식장 대관료부터 예물까지 은경이 전부 부담해야 했다. 도윤은 미안해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은경은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결혼 후 신혼집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은 사업을 준비한다며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고 결국 은경이 전세금까지 마련했다. 그래도 은경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우린 부부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채워가면 되겠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랑 같이 살자고? 은경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곤란한 얼굴로 말을 돌렸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랑 둘이 계시기 좀 힘드시대.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결혼 전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나도 갑자기 들었어. 엄마가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한 걸 아시더니 그럼 자기들도 같이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말이 돼. 은경은 황당했지만 도윤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일단 당장은 거절하기 어려워. 조금만 참고 지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신혼집은 신혼집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영자와 시아버지가 이사 온 첫날부터 분위기는 이상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영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은경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건 우리 집인데. 며칠 후부터 간섭이 시작됐다. 은경아, 입을 이렇게 개면 안 돼. 봐, 이렇게 해야지. 아가, 밥할 때 간장은 더 넣어야 해. 우리 도윤이가 짠맛 좋아하거든.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가족끼리 먹는 건데 정성을 좀 더 들여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잔소리에 은경은 점점 지쳐갔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게 운영도 점점 부담이 커지던 터라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다. 하지만 영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뭘 그런 걸 아껴. 우리가 너희 집에 빌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족인데 생활비는 넉넉해야지. 그리고 나도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있잖아. 요즘 모임 나가면 다들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도 하나 장만해야겠더라. 은경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지금 형편이. 아니, 너 돈 잘 벌잖아. 내 가게 벌이가 좋은데 며느리가 좀 베풀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 가방까지 사드려야 하는 건가? 도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중재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 원래 좀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은경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신혼생활은 점점 피폐해졌다. 밤마다 한숨을 쉬며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경아, 아침밥 준비 안 했어. 마치 집안의 하녀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은경아, 나한테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경은 피곤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투자? 사업을 하나 시작해 보려고. 내가 거래처 쪽 인맥이 있으니까 유통업 하면 잘 될 것 같아. 은경은 순간 한숨이 나올 뻔했다. 이미 신혼집 마련부터 생활비까지 자신이 부담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까지 함께 살면서 지출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도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이 얼마나 필요해? 초기 자본으로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5천만 원? 은경은 머리를 감쌌다. 지금도 가게 운영이 빠듯한데 거기에 5천만 원이라니. 우리 가게 운영비도 빠듯해, 도윤아. 너무 큰 돈이야. 근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계속 널 의지할 수도 없고 내 사업도 키워야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내 부담도 줄어들 거야. 그 말에 은경은 고민했다. 사실 도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 대신 확실하게 사업 계획서라도 보여줘. 그렇게 해서 도윤에게 돈을 건넸다. 이제라도 남편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은경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도윤의 사업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물건을 늦게 줬어. 물류비가 생각보다 더 들었어. 홍보 비용이 좀 모자랐어. 변명은 계속 늘어났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다. 은경이 돈을 보태며 사업을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도윤은 손을 들었다. 망했어. 사업 접어야 할 것 같아. 더 버티기 힘들어. 은경은 머리가 띵해졌다. 몇 달 전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었다. 자리 잡으면 내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데 결국 그녀가 감당해야 할 부담만 늘어났다. 그동안 투자한 돈은? 날린 거지 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미안해, 은경아.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두 마디가 은경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며칠 후 은경은 우연히 남편의 차키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차키지 뭐. 근데 이게 왜 벤츠야? 아, 그거 사업하려면 체면이 필요하잖아. 거래처 만날 때 너무 허름한 차 타고 가면 신뢰도 떨어지고. 사업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팔려고 했는데 이게 중고로 내놓으면 감가상각이 심해서 잠깐 더 타다가 팔려고. 은경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돈이 없어서 내 사업 운영비까지 끌어들였으면서 내 차는 벤츠라고? 은경아, 그러지 마.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그 체면 지키려고 지금 우리가 생활비도 빠듯한데. 은경은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영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샀어. 뭐라고요? 백화점 세일하길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 다들 명품 하나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으면 서운하잖아. 은경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물었다. 그 돈 어디서 나셨어요? 너희 도윤이가 사줬지. 뭐요? 아들 사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선물 하나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은경은 머리가 핑 돌았다. 사업이 망해서 생활비까지 자신이 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외제차를 사고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샀다고? 도윤아, 너 진짜 사람이야? 저녁 식탁에서 은경이 조용히 쏘아붙였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다. 그냥 작은 선물이었어. 작은 선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야? 사업 망하고 집안 생활비까지 내가 다 대고 있는데. 은경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그 나중에가 대체 언제인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야. 돈이 없으면 아껴야지.
무슨 명품이야. 우리 도윤이가 고생했는데 그 정도 선물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영자가 끼어들었다. 은경은 황당했다. 어머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힘든 건 다 알지. 그래도 돈을 그렇게 따지면 집안 분위기가 삭막해지잖아. 다들 여유롭게 살아야지. 여유, 우리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불편한 얼굴로 밥을 뜨며 말을 돌렸다.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너무 쪼잔하게 굴면 안 돼. 쪼잔해요? 은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요.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그렇게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부자는 원래 좀 베풀면서 사는 거야. 순간 은경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번 돈으로 남편이 외제차를 사고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사는 게 베푸는 거라면 난 대체 뭐지? 그날 밤 은경은 혼자 거울을 바라봤다. 눈 밑은 어두웠고 피곤이 가득했다. 처음 가위를 잡았던 그 순간부터 이곳까지 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은경은 점점 지쳐갔다. 가게 운영도 힘든데 집안에서도 쉰다는 개념이 없었다. 시어머니 영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참견했고 도윤은 여전히 무책임했다. 도윤아, 우리 생활비라도 좀 줄이자.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도윤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너무 빡빡하게 살면 더 힘들어. 조금만 참아. 그 조금이 벌써 몇 달이야. 난 버틸 만큼 버텼어. 은경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가족. 도대체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이렇게 무거운 의미가 되었을까? 그날 저녁 은경은 가게에서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오늘 늦었네. 저녁은 먹고 왔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지. 마침 내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은경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사실은 도윤이가 좋아하는 거겠지. 은경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먹자.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식탁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가, 근데 이번 달 생활비는 아직 안 줬네? 은경은 젓가락을 멈췄다. 어머니, 저 이번 달에는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가게 운영도 힘들고. 뭐, 생활비를 줄여? 영자는 황당하다는 얼굴이었다. 너 돈 잘 벌잖아. 가게도 3개나 있고.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 버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며느리가 돈을 아끼겠다니. 이게 말이 돼. 저도 지금 힘들어요, 어머니. 그건 내 사정이고 가족들 먹고 사는 건 기본 아니야? 도윤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경은 점점 속이 뒤틀렸다. 도윤아, 너도 뭐 좀 말해봐.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엄마 말대로 하자, 은경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예민하다고? 은경은 손에 힘을 줬다. 내가 생활비를 대고, 내가 사업한다고 돈을 날리고, 어머님은 명품 가방 사고. 그런데 내가 예민하다고? 또 그 얘기야? 당연히 또 그 얘기지. 난 매일같이 피곤한데 너는 뭘 해? 은경아, 좀 그만해.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은경은 멈출 수 없었다. 너 사업 망했으면 정신 차리고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해? 맨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은경아, 제발 그만 좀 해. 그 순간 갑자기 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은경은 순간 휘청이며 배를 감쌌다. 아가,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은경아? 도윤이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지만 은경은 점점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간 은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유산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울상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은경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아니, 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은경은 멍하니 영자를 바라봤다. 아가, 임신했으면 몸조리를 잘했어야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도윤아, 너도 말 좀 해봐라. 내 아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조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며느리가 몸을 안 챙기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 순간 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버틴 제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은경은 병실 침대 위에서 혼자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무의미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은경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장부를 정리하던 중 손이 덜덜 떨렸다. 아무리 숫자를 보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그 말에 도윤이 놀랐다. 진짜 괜찮겠어. 어차피 우리 형편으론 유지 못해. 집값이라도 정리해야 해. 시댁으로 들어가는 날, 은경은 가방을 챙기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가,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지?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은경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해. 내 가게 장사 잘 되잖아. 잘 되긴요. 요즘 매출도 줄고 가게 운영도 어려운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장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진 않아요, 어머니. 그때 도윤이 말을 끼어들었다. 은경아,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 내가 예민하다고?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생활비 좀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도윤아, 너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셨고 힘든 거 이해해 줘야지.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와. 나한테 기대지 말고. 은경아, 너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겠어. 도윤아, 내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했어. 최소한 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넌 사업 말아먹고 생활비 한 푼도 못 벌고 이제는 나보고 계속 돈을 대라는 거야. 도윤은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나한테 사랑이 있긴 해. 아니면 그냥 지갑이 필요했던 거야. 그 순간 영자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잘랐다. 아이고, 아주 난리네. 며느리가 돈 좀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다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돈이었어요. 결혼식도, 신혼집도, 생활비도, 남편 사업도. 그리고 심지어 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아이까지 잃었어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런데 어머님은 돈 더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시고 남편은 나보고 예민하다고만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너 지금 우리 도윤이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니. 어디서 버릇없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죠. 은경은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도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 결혼. 이혼을 결심한 순간 은경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은 지옥 같았다. 이혼,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재산 분할해야지. 도윤과 영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은경은 기가 막혔다. 재산 분할이요? 제 재산을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빈손으로 나갈 순 없잖아. 같이 산 세월. 그 세월 동안 제가 뭘 받았는데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혀를 찼다.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며느리가 조금은 베풀어야 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돈 아까워서 난리더니 이혼할 때도 돈 못 주겠다고 난리네. 은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도대체 뭘 베풀었어야 했을까요? 이미 다 퍼줬잖아요. 그래도 도윤이가 남편인데 최소한의 정리는 해야지. 정리할게요. 이 집 제 돈으로 마련했죠. 가게 운영 자금도 제 돈이었고 도윤이 사업 자금도 제 돈이었죠.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제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마세요. 도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너무했어.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도윤과 영자는 끝까지 돈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분쟁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이 나섰다. 우리 딸 여기서 못 살아요.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자가 비아냥댔다. 사위 버릇 잘못 들인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러셔. 사위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결혼은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은경은 재산 한 푼 뺏기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했다. 그래도 우린 부부였잖아. 그냥 끝내기엔 너무 차갑지 않냐? 은경은 냉정하게 웃었다. 우리 부부였다고 생각했어. 넌 내 지갑이었지. 난 내 하녀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은경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친정집으로 돌아와 몸을 추스르면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무너졌던 가게도 다시 일으켜야 했고, 망가졌던 마음도 회복해야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 이혼 후 은경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친정집 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밤이 되면 자꾸만 눈물이 났다. 도윤과 영자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느 날 새벽 은경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보고 중얼거렸다. 초췌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오랜만에 가게로 나갔을 때 직원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은경을 맞이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요. 사실 이혼 과정에서 가게 운영이 많이 흔들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 가위를 놓지 않기 위해 얼마나 버텨왔는데. 은경은 다시 직접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고 매장을 돌며 직원들을 챙겼다. 몸은 힘들었지만 점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더 크게 키우자. 프랜차이즈요? 수진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응. 이제 매장 늘릴 거야. 더 이상 한 곳에서 만족하면 안 돼. 근데 너 괜찮겠어. 이제 막 정신 차리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더 해야 해.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히 못 일어나.
수지는 잠시 은경을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도울게. 그렇게 은경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본사 운영, 가맹점 관리, 브랜드 홍보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사업을 키워나갔다. 점점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개 안 되던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도 점점 올라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형 건물 앞에서 은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 이름을 건 브랜드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경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여기까지 찾아왔어. 우리 좀 얘기하자. 은경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이제 남이야, 도윤아. 더 이상 볼 일 없어. 은경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사업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 돈 많잖아. 가게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나한테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은경은 피식 웃었다. 이제 내 돈이 필요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그 말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 내가 내 돈을 날릴 때도 부부였고 내가 아이를 잃었을 때 넌 내 편이 아니었어. 그때도 부부였나?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렸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근데 지금 정말 어렵거든. 나 좀 도와줘. 넌 진짜 뻔뻔하다. 은경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힘든 건 내 문제야. 난 이제 너랑 아무 상관없어. 은경아, 제발.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너 너무하다. 시어머니 영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 도윤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돈 많잖아.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 그깟 돈. 은경은 피식 웃었다. 어머님, 저 그깟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깟 돈 때문에 아이를 잃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저한테 손을 벌려요?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가족. 어머님이 저한테 가족다운 적 있었어요? 영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야, 너 이혼했다고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니야? 교만해졌다고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은경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요. 도윤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너희야. 은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내 인생에 너희는 없어. 그날 밤 은경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제야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경은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혼 후에도 도윤과 시어머니, 영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은경아,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엄마가 어려우셔. 도와줄 수 있잖아. 너 잘 버니까. 그러다 은경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이기적이네. 그렇게 돈 벌더니 사람 변했구나. 내가 성공한 거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도대체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처음에는 무시했다. 상대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줄 몰랐다. 전화와 문자, 심지어 가게로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느 날 한참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대표님, 밖에 전 남편분 오셨어요. 은경은 순간 손이 굳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여기 왔다고? 네. 가게 앞에서 안 가고 계속 서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요. 은경은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았다. 고객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은경은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른 뒤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영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도유는 머리를 긁적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린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하는 거지. 뭐가요? 너 돈 많잖아. 우리 사정 좀 알 텐데.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래. 은경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깟 돈, 어머님, 저 그깟 돈 때문에 몇 년을 피눈물 흘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이제 가족 아니잖아요.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그만 좀 해라. 엄마도 힘드시고 나도 지금 많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도윤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 우리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제 좀 풀어주면 안 돼. 아니, 야, 내가 그렇게까지 매정할 필요가 있어. 도윤아, 내가 망하고 나서 내 돈으로 외제차 샀을 때 난 너한테 매정하게 굴었어야 했어. 내 엄마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했을 때도 난 매정하게 거절했어야 했어. 내가 매정했어야 했던 순간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나만 다 잃었어. 도윤과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매정하게 살 거야. 다시는 나한테 손 벌리지 마. 그리고 은경은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신고. 야, 그건 좀.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영자가 소리쳤다. 야, 가족한테 접근 금지라니.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 진짜 돌았구나. 돌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또 당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은경은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윤과 영자는 더 이상 은경을 찾아올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은경은 오랜만에 푹 잤다. 그동안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은경은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도윤과 영자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허전하기까지 했다. 이제야 평화롭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운 인연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다. 대표님, 여기 새 매장 인테리어 시공 맡으실 분이에요. 직원이 데려온 남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아르코 디자인의 윤재훈입니다. 그는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장 스타일을 미리 좀 봤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다. 좋아요. 한번 도안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디자인 도면을 보여줬다. 은경은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 부분, 동선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구 배치를 살짝 틀어서 동선을 확보하려고 해요. 고객이 거울을 보면서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은경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괜찮네요. 진행해보죠. 그렇게 해서 윤재훈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매장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대표님 바쁘시죠? 네, 뭐 늘 그렇죠. 사장 자리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면서 깨달았어요. 직원일 땐 몰랐는데 사장이 되고 보니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은경 대표님은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꽤 됐죠. 처음엔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자리 잡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버텨야 했거든요. 은경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재훈 앞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었다. 이혼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 대표님이시니까요. 가끔 기사도 떴고요. 은경은 순간 움찔했다. 혹시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재훈은 담담한 얼굴이었다. 대표님께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신 게 정말 멋있어요. 그 말에 은경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강하다고, 대단하다고. 강한 게 아니라 버틴 거겠죠. 누구보다 힘들었을 텐데. 그 순간 은경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누군가가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이었을까. 시공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표님, 혹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작업하면서 대표님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은경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다.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 원래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답답해서 독립했죠.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버틸 수 있잖아요. 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네요.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대표님, 저 이제 대표님 말고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 꽤 친해졌잖아요. 은경은 피식 웃었다. 그럼 저도 윤재훈 대표님 안 부르고 그냥 부를게요. 좋아요. 그럼 은경 씨. 그가 부르는 이름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들렸다. 그렇게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경 씨,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네.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재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해서 은경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서로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공간에서 식을 올렸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훈은 늘 그랬듯 담담하게 말했다. 맞아요. 이번엔 남들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은경도 그렇게 답했다. 그녀에게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같이 걸어갈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은경 씨, 이제 진짜 신혼이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 아침, 재훈이 커피를 한 잔 내려오며 말했다. 신혼이긴 한데
아직도 어색해요. 어색한 게 당연하지. 근데 은경 씨, 나한테 기대는 거 좀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기대요? 응. 자꾸 혼자 하려고 하잖아. 재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팀이야. 무조건 혼자 끌어안지 말고 힘들면 얘기해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전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때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생활비, 집안일, 감정적인 외로움까지. 그런데 지금은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혼자가 아니었다. 대표님 신혼인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결혼했다고 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긴 한데 좀 쉬셔도 되잖아요. 아니야. 지금이 더 중요해. 은경은 웃으며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녀가 꿈꾸던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서울을 넘어 지방 곳곳에도 가맹점이 늘었고 브랜드는 업계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힘든 시절을 떠올리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늦은 밤 재훈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익숙하죠, 뭐.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 차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창밖을 바라보던 은경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응. 근데 이제는 은경은 고개를 돌려 재훈을 바라봤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재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된 거지. 새로운 본사 사무실 창가에 섰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은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값비싼 인생 공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공부를 끝내고 제대로 살아볼 시간이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기대했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은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 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후회되는 선택, 놓아야 할 사람들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죠. 하지만 은경이 보여주듯이 때로는 완전히 끊어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했으며 무너졌던 꿈을 다시 일으키고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희생을 강요할 때,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언제까지나 가족이니까, 사랑했으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희생해야 할까요? 은경은 말합니다. 값비싼 인생 공부였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디디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드라마처럼 계속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